안녕하세요. 과학사 과목을 가르치는 함희진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8주차부터 16주차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간고사 이전까지 고대과학과 중세과학 그리고 과학혁명기까지의 과학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위시한 고대과학, 그 다음에 중세대학과 중세성당학교에서 가르쳤던 중세과학,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과학이 중세대학에서 가르쳐졌으며 그 이후에 코페르니쿠스와 뉴턴, 티코 브라헤, 케플러와 같은 천문학적인 혁명의 이란 주축을 이루던 과학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역학혁명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생리학의 변혁과 자연사의 변화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과학단체들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혁명가들의 이러한 학문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과학혁명의 결실, 과학혁명의 내용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특별히 프랑스 혁명기의 변화와 프랑스 혁명기의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과 독일 과학, 미국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역학혁명을 말씀드리면 이제 천문학적인 발견과 천문학적인 과학은 이제 역학의 혁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특별히 갈릴레오에 의해서 이제 모든 물질들은 지구에 있는 지구 중심으로 중력 법칙에 의해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역학의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와 헤이겐스 그리고 뉴턴에 의해서 이러한 역학적인 여러 가지 발견들, 가속도라든지 E는 MC 제곱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역학적인 가속도의 법칙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리학의 법칙과 생리학의 내용을 주축을 하는 자연사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가히 생리학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람의 몸을, 동물의 몸을 해부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베살리우스는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는 놀라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비나 이러한 레베누크 같은 사람들이 미생물학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죠. 이러한 생리학의 변혁과 자연사의 변화는 의학을 급속도로 발전하게 하면서 이제 의학이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제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단체의 이제 도래인데요. 영국에서는 왕립학회에 의해서 왕가에서 왕에 의해서 과학이 지원받는 이러한 왕립학회가 영국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과학자들은 이제 왕립학회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왕립학회의 지원을 받고 후원자들이 나타나면서 과학자들이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과학 아카데미라는 것이 나타나서 과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과학적인 발견과 과학적인 업적들을 사롱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강연하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되고 또 언론에 공개하게 되는 이러한 급속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 혁명기의 이러한 놀라운 발전들은 이제 갈릴레오의 종교재판 사건이라든지 갈릴레오의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논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갈릴레오의 종교재판 사건은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것을 말했죠.
그때까지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전체가 돈다고 생각했는데 지구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었는데 갈릴레오는 그렇지 않고 태양이 멈춰 있고 지구가 공전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지구가 자전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발표하거나 강연을 다니거나 이렇게 책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그런데 갈릴레오는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 카톨릭 교회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 사건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전설에 의하면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이 다 끝나고 이렇게 가택 연금이 되고 처벌을 받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실제로 갈릴레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의 자연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의 성경은 자연이라고 하는 성경이다. 이것이 바로 갈릴레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릴레오의 자연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혁명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과학혁명을 완성시킨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뉴턴과 또 계몽 사상가들입니다. 뉴턴의 발견은 뉴턴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타날 정도로 가히 그 뉴턴의 과학은 당시의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졌죠. 프랑스의 보르테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왔다가 뉴턴의 사망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뉴턴이라고 하는 일개 과학자가 죽었는데 영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이 뉴턴의 죽음을 애도하고 뉴턴의 애도 물결이 아주 먼 이런 거리를 이루고 뉴턴을 모든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을 보고 보르테르는 이러한 뉴턴주의를 신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돌아가서 뉴턴주의를 강연하고 뉴턴주의를 가르치는 이런 뉴턴주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르테르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계몽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의 과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프랑스 혁명기의 과학은 전문 직업으로서의 과학자를 양산하게 되고요.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기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미터, 킬로그램, 미터법의 시초가 바로 프랑스 혁명의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미터법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기의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과학과 독일 과학, 미국 과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영국 과학은 특별히 진화론과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물학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제 과학은 오늘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러한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죠. 당시에 독일 과학은 독일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올림픽과 같은 이러한 경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하는 이러한 과학자들에게는 마치 금메달을 따듯이 은메달을 따듯이 큰 상금을 줬고 큰 이런 영웅 대접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독일 과학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과학은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전자기학이라든지 이런 화학의 발전, 특별히 나이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듀퐁 회사 같은 이러한 큰 발전으로 인해서 또 기술 혁신으로 해서
자동차 이 발견, 자동차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 개발이나 자동차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개인에 의해서 발전했던 이러한 과학의 역사를 집단적인 과학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학 중심의 과학, 대학 중심의 연구 중심 대학을 이루게 되어서 미국은 여러 가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과학 국가가 되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8주부터 16주차까지의 내용은 역학의 혁명과 생리학의 발견, 그리고 자연사의 변화, 그리고 과학단체의 성립, 그리고 과학혁명기의 학문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과학혁명의 완성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과학, 프랑스 혁명기의 과학, 그리고 독일 과학, 미국 과학, 영국 과학 등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주에는 기말고사를 통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배운 내용들을 평가하고 이제 이 과학사의 전체적인 중세과학 이후의 과학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과학사 후반기에 가르칠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